네, 이슈 앤 피플 2부 막 출발했습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실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청취율 조사 전화가 오면은 YTN의 이슈 앤 피플을 잘 듣고 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커피 쿠폰도 드리고 또 이렇게 방송에 참여해 주셔도 또 드리고 네. 다양하게 드립니다. 개념 있는 현대인, 의식 있는 현대인들은 이슈 앤 피플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저희 생각만은 아니겠죠. 아니 계속 도와달라는 그 빈곤 버전으로 가시기 때문에 갑자기 좀 버전을 바꾸고 싶네요. 품격 버전으로. 아니 도도 버전? 도도 버전. 자, 청취율 조사에 참여하셨든 안 하셨든 저희 프로그램을 위해서 문자를 주시거나 퀴즈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커피 쿠폰 선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샵 0945 우물정 0945 유료 문자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슈 앤 피플 2부 코너의 시작은 아웅. 다웅. 현웅. 네, 아웅다웅 뉴스 이현웅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현웅입니다. 오늘 유난히 활기차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있나요? 약간 안색이 좋다고 말씀해 주셔서 저 좀 기운 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도 충혈은 돼 있네요. 눈은 항상 빨갛습니다. 첫 번째 소식. 코스피 시가총액 2위 SK 하이닉스의 실적이 발표됐군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3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예상대로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습니다. 매출이 17조 5,731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정말 놀라운데요. 네. 7조 3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어마어마하네요. 네, 매출이 지난 2분기에 기록했던 역대 최대치를 바로 1분기 만에 갈아치웠고 네. 영업이익도 반도체 호황기라고 불렸던 2018년 3분기의 기록을 6년 만에 넘어섰고요. 네. 예상치인 6조 원대를 넘어서 7조 원대까지 기록했습니다. 엔비디아의 고대역폭 메모리 HBM을 사실상 독점 공급해 왔기 때문에 네. 좋은 실적은 예상이 되고 있었는데 네. 예상보다 더 뛰어난 실적을 발표한 거고요. 네. SK하이닉스는 다음 HBM이라고 부르는 HBM3E 12단 제품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향후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점점 더 쌓이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실적이 좋다 보니까 주가도 당연히 반응을 하겠죠. 네. 지난달만 하더라도 14만 원대까지 떨어졌던 SK하이닉스 주가 오늘 장중에 20만 원 다시 돌파하는 모습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아, 예.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또 주목받는 게 바로 인센티브입니다. 그렇죠. 보너스 아. 개념이죠. 하반기 성과급 주목이 되고 있는데 상반기에도 이미 역대급 실적으로 최대치의 성과급을 받았거든요. 네. 이번에는 그보다 더 좋은 실적이다 보니까 네. 역시나 또 한 번의 성과급 잔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희 집 아랫집에 아드님이 SK 하이닉스 다녀요. 고기 냄새 올라오겠네요. 그 오늘. 부모들이 얼굴이 피셨더라고요. 아니 네. 많이 벌면 많이 나눠 드려야죠. 네. 자, 저희가 불과 며칠 전에 삼성전자 주가는 52주 신저가 경신하고 있다는 내용 전해드렸는데 이 SK 소식은 완전히 분위기가 정반대네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삼성전자가 3분기 실적 잠정치 발표했죠. 네. 그러면서 이례적으로 사과를 CEO 했습니다. 사과했었죠. 맞아요. 네, 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텐데 네. 그 후에 이 주가가 5만 원대로 떨어져서 52주 신저가 경신하고 있고요. 지금 이 말을 하는 상황에서도 57,100원 그러니까 신저가를 또 한 번 경신을 하냐 마냐 이 다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오늘 SK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부각되면서 다시 한번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고 역대 최장기간 삼성전자를 팔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의 흐름도 주목되고 있는데 일단은 9월 3일부터 쭉 어제까지 네, 네. 계속 팔자세를 보이면서 31거래일 연속 기록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달을 꼬박 채웠네. 한 달 넘어서고 있죠. 그렇죠. 이제 조금 있으면 네. 2달째입니다. 그렇구나. 사실 SK 하이닉스가 반도체를 한다고 했을 때 에이 삼성 언제 이겨보겠어? 그러니까 그런 생각. 비관적 전망이 지배적이었죠. 네. 옛날에 미원 미풍 생각나세요? 그렇죠. 조미료 시장의 양분. 농심 삼양 생각나시죠? 그렇죠. 네. 뭔가 참 다른 근데 여러 가지 경쟁이 생각이 있어야 떠오릅니다. 낫잖아요. 맞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작년에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일본을 역전했는데 올해도 비슷한 흐름이 전망된다고요? 네, 국제통화기금 IMF가 최근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를 보면요. 올해 한국의 1인당 GDP가 36,132달러로 전망이 됐습니다. 네. 작년보다 1.6% 정도 증가한 수치고요. 반면 일본은 32,859달러로 작년보다 3.1% 정도 감소할 걸로 내다봤습니다. 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국민소득이 더 높고 그 격차는 더 벌어질 걸로 예상을 한 건데요. 네. 한편 IMF는 2027년 우리나라의 1인당 GDP가 처음으로 4만 달러를 돌파할 거라고 예상하기도 우와. 했습니다. 네. 딱 4년 남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3년 남았어요. 3년 삼년이네요, 남았어요. 3년. 야.
이에 대해서 한국은행 관계자는요. 일본의 저성장 흐름이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또 엔화 약세로 그렇죠. 인해서 일본의 추정치가 네. 상대적으로 낮게 나왔을 거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네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의 반응도 엇갈렸는데요. 경제 지표에서 일본을 앞서는 날이 왔다니 놀랍다라는 반응이 있는 반면 사는 게 힘들어서 전혀 체감이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가운 뉴스를 들었는데 이번에는 또 쓰레기 소식이네요. 북한이 또 쓰레기 풍선 날려보냈는데 이번에는 대남 전단이 담겨 있다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 합동참모본부가 오늘 새벽 2시 반쯤에 북한이 또다시 쓰레기 풍선 추적 물체를 부양하고 있다고 네. 말했습니다. 한 20여 개 정도를 띄운 걸로 추정이 되고요. 수도권 지역에 10여 개의 낙하물이 확인이 됐는데 네. 이게 올해 들어서 30번째입니다. 벌써. 네. 예. 네. 그런데 오늘 발견된 풍선은 이전과는 조금 다른 면이 있었습니다. 네. 바로 대남 전단이 담겨 있었다는 예. 점이거든요. 이전에는 대부분 뭐 종이, 비닐 이런 생활 쓰레기들을 넣어서 보냈는데 네.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난하는 원색적인 표현이 가득 찬 전단을 함께 실어 보냈습니다. 네. 풍선 일부가 용산 상공에서 낙하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대통령실 청사 주변에도 이 전단이 뿌려졌습니다. 네. 대통령실 경호처는 안전 점검을 한 결과 물체 위험성과 오염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고요. 현재는 수거를 완료한 상태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근데 이런 풍선 도발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나타날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다면서요? 네, 이게 일부 우크라이나 매체들이 밝힌 내용인데 북한군이 군사 목적의 풍선 사용법을 러시아군에게 알려주고 네. 또 반대로 러시아군으로부터는 현대식 보병 전투 전술을 배우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네. 북한이 그동안 쌓은 풍선의 풍향이나 풍속 조절법, 타이머와 발열 장치 활용 이런 노하우를 러시아군에게 전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를 한 건데요. 네. 앞으로 전선에서 우크라이나 방공망을 교란할 목적으로 사용이 되거나 혹은 화생방 무기, 부비 트랩 같은 것들을 넣어서 풍선을 군사용으로 사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거라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를 시험 삼아 그렇죠. 우크라이나에서 번 게임을 하네요. 예, 그런 지금 전망들이 나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인데 요즘 로제와 브루노 마스가 함께한 노래 아파트가 아주 핫하다고요? 예, 뭐 아파트 한번 들어보셨죠? 그거는 뭐 들어봤죠. 예, 네. 이게 노래 도입부에 또 사용이 됐는데 네. 술자리 게임 할 때 나오는 음입니다, 사실은. 네. 예, 이 리듬을 활용해서 만든 노래 아파트가 올해 역대급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또 역주행이군요. 예, 노래가 공개된 지 닷새째 유튜브에서 뮤직비디오 조회수가 1억 회를 넘어섰는데 올해 가장 빠른 속도라고 하고요. 네. 국내 음원 차트를 넘어서 전 세계 한 40개 나라에서 랭킹 1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 노래의 탄생 배경을 보니까요. 네. 실제로 로제가 아파트 게임을 워낙 좋아한다 그래요. 그런 게임이 있어요? 예. 아파트에서 그 술자리 뭐 도입 네. 손을 이렇게 겹쳐 쌓는 겁니다. 그리고 뭐 5층 하면은 아래에서부터 5번째 있는 사람이 걸려서 뭔가 벌칙을 받거나 뭐 술을 마시거나 하는 간단한 게임인데 간단한 게임이네. 네, 로제가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함께 작업을 하던 중에 스태프들에게 알려주게 됐고 네. 그 곡 작업을 실제로 시작하게 된 겁니다. 네. 그러다가 이후에 브루노 마스가 합류를 하면서 이 곡이 완성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워낙 이게 장난스럽게 들릴 수 있으니까 네. 삭제를 하려고 했는데 반응이 워낙 좋다 보니까 그대로 작업을 마무리했다고 하고요. 그래요? 덕분에 지금 소셜미디어에서는 이 아파트 게임을 배우고 직접 하는 챌린지 열풍이 불고 있다고 네. 합니다. 네. 근데 이게 또 생각해보면 아파트라는 말이 사실 영어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네, 네. 콩글리시인데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팬들은 이걸 제대로 발음하기를 어려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아파추 이런 식으로 발음하는 게 하나의 밈이 되어서 밈이 되는구나. 또 네. 영상이 많이 번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사실 한국에서 아파트라고 하면 또 기존에 유명한 노래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뭐 노래방이며 야구장이며 아유, 뭐 떼창 워낙 노래 나오기만 하면 떼창을 하는 네. 바로 이 가수의 아파트도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데요. 하지만 1020 세대 사이에서는 이번에 처음 알게 됐다라는 잘 반응들도 모를 거예요. 나오고 맞아요. 있습니다. 이 노래가 나온 게 1982년이니까 벌써 40년이 더 넘었거든요. 네. 그렇군요. 반응을 보다 보니까 재밌는 댓글이 있어서 요거 네. 끝으로 하나 소개해드립니다. 네. 로제의 신축 아파트도 좋지만 이 가수의 구축 아파트도 좋네요. 재밌는 댓글인데 네. 자, 이렇게 중독성 강한 노래요.
수험생들에게는 치명적입니다. 그렇죠. 예. 수능 금지곡. 수능 금지고 이거 얼마 안 남았는데 큰일이네. 그렇구나. 자, 준비된 뉴스 모두 살펴봤고요. 마지막 퀴즈를 내주셔야겠는데 이 가수라고 자꾸 하셔서 네. 얘기 안 하신 거 보니까 그게 퀴즈죠. 네, 맞습니다. 네. 별빛이 흐르는 다리를 건너. 짜라. 으쌰, 으쌰, 으쌰. 아마 뭐 요 저절로 부분까지만 말씀드려도 다 아실 것 같고 네. 어제 한국 시리즈 열렸잖아요. 네. 2차전 동시에. 여기서도 역시나 이 노래가 떼창으로 나왔습니다. 아하. 최근에 한 영화에서도 이병헌 씨가 애드리브로 불렀는데 대박이 난 노래가 또 이 노래기도 그렇죠, 했죠. 그렇죠. 예. 그래서 뭐 가사만 들어도 다들 아실 것 같은데요. 그럼요. 네. 아파트라는 제목의 노래고요. 이 노래를 부른 가수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원조 가수. 네. 오늘은 힌트 없어요. 기대하지 마세요. 네, 좋습니다. 샵 0945 우물정 0945 유료 문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리로 정답 주시고요. YTN 어플로 주셔도 돼요. 무료.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도 무료. 정답자 가운데서 저희가 몇 분 선정해서 커피 쿠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마저 힌트곡이네요. 자, 이 가수의 아파트에 이어서 로제와 브루노 마스가 부르는 아파트 두 곡을 연이어서 들려드릴게요. 그리고 이현웅 아나운서는 보내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